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와 같이 오늘날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한국 사회와 경제를 맨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 고용 시스템의 문제점과 또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MC를 맡은 정영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 비자 없이 체류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과 또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은 남양주 외국인 노동자 복지센터의 또 센터장으로 계시는 이영 신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자기 소개랑 또 센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는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제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그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거기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외국인 복지센터를 잠깐 들어왔다가 또 그 고용노동부의 위탁 운영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도 제가 한 5년간 활동을 하다가 네. 다시 현재는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 주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센터장님 보시기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왜 발생을 하는지 또 그 현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이제 2004년 산업연수행 전에는 사실은 건 80%에 달하는, 그러니까 연수생이 노동자 신분이 아님에도 이제 노동력으로 활용하다가 거기서 이제 송출 비용 내지 또 노동에 대한 어떤 착취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산재에 있다 보니까 한 80% 가깝게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이제 전락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고용허가제가 2004년에 시행을 하기는 했지만 고용허가제 역시도 이제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사업장 변경 문제라든가 단기 순환에 따른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졌고 또 특히나 이제 2018년이었나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또 이제 갑작스럽게 더 많은 미등록 체류가 발생이 됐고 또 그것이 지금 현재는 40만 대를 넘어서서 지금 예를 들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이 건 한 23만에서 28만 대까지 있었는데 40만이 넘는다라는 건 건 한 50%에 육박하는 미등록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미등록을 양산했던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단순하게 노동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단기 순환을 목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제 미등록이 발생이 된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용허가제의 가장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사업장 변경이 한 해에 약 한 4만에서 5만 정도 사업장 이동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장 이동을 신청 기간과 또 새로운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3개월 기간 동안에 도과되는 사람들이 1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고용허가제 내에서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벽,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오히려 제도가 양산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주 노동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그 걸림돌로 인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연수생을 대체해서 고용허가제를 만들었지만 고용허가제 내에서도 어떤 짧은 체류 기간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초과 체류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비자를 쉽게 잃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뭐 구직 기간 3개월을 도과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이제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주 노동자 중에서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양산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도 어쨌든 이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 있을 거잖아요. 뭐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그런 노동 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고용허가제는 그 업종 제한이 있고 네. 선비 업종 내에서만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졌고요. 또 이제 그런 한편에서 이제 또 다르게 본다 그러면 이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도 또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 그 마석 가구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구 단지니까 가구를 생산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동남아, 뭐 베트남, 뭐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서 이제 가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게 수지가 안 맞아서 네. 지금 현재는 뭐 가구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더 이제 그게 확대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인테리어 네. 쪽으로 많이 그 친구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어쨌든 한국 산업 구조가 변화되어지면서 내국인들이 가지 못하는 사업장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가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뭐 저출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농업이나 어촌 지역에는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네. 심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그렇죠. 이제 이동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외국 인력 제도에 있어서 지금 너무나도 좀 안 좋은 측면 중에 하나는 고령화, 저출산, 뭐 인구 절벽,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법이 외국인 노동력 확충으로. 노동자로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국이 어떤 산업 구조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라는 측면보다는 그 저임금 구조를 끝까지 고수하고 네. 저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를 끝끝내 고수하려고 하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한국 산업과 또 한국이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적어도 내국인들의 그 노동 조건을 좀 좋게 개선을 해서 네. 내국인 노동자들도 갈 수 있는 네. 그런 사업장들을 만드는 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도 향상이 될 텐데 지금은 그런 노동 조건 개선 환경 뭐 이런 것들은 다 뒷전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을 갖다가 몰아넣는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이 악화되어지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어쨌든 노동력 수요가 필요한 데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그만큼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제 한국 산업 구조가 계속 이제 그런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구조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뭐 농어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지역은 그 거의 뭐 한 대부분의 노동력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미등록 그 이주 노동자들의 비중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산업을 가리지 않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동 조건이나 근로 환경이 어떻게 좀 더 취약합니까? 아니면은 그나마 뭐 기존 이주 노동자들하고 비슷한지 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중에 상당 부분 이제 숙련, 예, 고급 예. 인력에 속하는 그러니까 벌써 10년 이상 된 미등록 외국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네,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 임금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예. 그러한 급여를 받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그 코로나가 있었던 2019년부터 네. 2021년까지 건 한 3년 동안 네. 외국 인력이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저 하늘길이 막혀서 못 들어왔죠. 예. 새로운 외국 인력이 도입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 남아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사실 그 공백을 메우고 있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그나마 코로나 그 시점에 그래도 한국 산업 기반을 지탱해 왔던 친구들을 코로나가 끝났다고 예.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내보내겠다. 그러면 이건 정말 맞지가 않는 거죠. 네. 정말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그나마 있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산업 기업이 그나마 지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해주고 그렇죠. 격려해주고 기여를 인정해야 네,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전혀 도외시하고 이제 와서는 이제 뭐 16만 5천 명을 새로 도입한다라고 하면서 뭐 그거를 과대 네. 아주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입되어지는 외국인들도 있겠지만 지금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미등록 외국 인력들에 대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그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래도 그런 길을 열어줌으로써 인해서 기업주들 역시도 네.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긍정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요거는 좀 이따가 또 대안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흔히들 이제 뭐 언론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미등록 이주민 혹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말보다는 불법 체류자, 불체자 뭐 이런 게 더 이제 익숙해진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에서 비롯되는 뭐 오해나 차별 또 이런 거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십시오. 상당히 좀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예.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 초창기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만 유입이 됐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굉장히 호의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어려운 나라에서 왔으니까 고생한다. 도와주자 네. 뭐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의 노동력을 뺏어간다. 내지는 뭐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어떤 낙인이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노동력의 가치로만 바라보는 거지 그들을 사람으로 인식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냥 노동력으로 있다가는 그러한 존재 가치로만 생각을 하지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권리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인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이제 우리 내국인과 이분법적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주변부에 있고 예. 우리의 구성원으로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점차 더 강화가 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부당한 처우를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뭐 말을 듣고 네. 또 심지어는 이제 정부에서 단속하고 추방하는 그런 정책도 이제 해마다 쓰고 있는데요. 그런 단속 추방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도 지난 6월 말까지 정부 합동 단속이 이루어져서 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이제 단속되고 추방됐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떤지요? 고용노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뭐 산업연수행 때부터 시작하면 벌써 뭐 한 25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미등록에 대한 해소 방안은 강압적인 단속, 예. 강제 추방에 계속 매몰되어져 있고 예. 실질적으로 뭐 거반 그 1년에 3-4차례의 단속을 예고하고 집중 단속을 진행을 해 왔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뭐 최소 적게는 뭐 한 2만에서 3만까지 예. 이렇게 매년 단속을 해서 내고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없었던 거죠. 뭐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더 있더라고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오히려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갖다 부니까 지금 뭐 제도적인 고용허가제 내에서도 미등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러한 강압적인 수단으로 인해서는 결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해소할 수 없다. 결국에는 제도가 잘못됐는데 예. 잘못된 제도를 수정하기보다는 그거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네. 사실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뒷전에 두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물리적인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결국에는 그거는 인권적인 문제가 더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란 네. 이런 것들을 또 내국인들에 대한 그 불안감 네.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회적인 안정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죠. 빈곤을 철폐하라고 했더니 빈민들하고 싸우고 있다. 노점상을 몰아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듯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 정부는 늘 그 숫자를 이제 줄이고 싶어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뭐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숫자 줄이기에 집착을 하면서 그 수단으로 이제 이런 강력한 단속 추방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일단 해결해야 될 어떤 제도적인 개선과 뭐 구조적인 문제 개선은 이제 도외시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등록 이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 그 사람들을 때려잡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경험하시거나 직접 이제 보시거나 들은 어떤 그런 뭐 가혹한 처사라고 할까요? 반인권적인 단속 사례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뭐 외국인 우범 지역 중에 하나로 우리 마석하고 공단을 그렇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수시적으로 이루어져 예. 왔고 또 그럴 때마다 어쨌든 뭐 저희 센터가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단속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뭐 어쨌든 뭐 2009년인가요? 아니 2009년인가요? 그때도 이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예. 저희 공단 내에 건 130명에 달하는 친구들이 단속되는 과정을 받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사업장 내에 진입할 때 그 출입국 직원이 전혀 자기 신분 자체를 밝히지도 않고 예. 사업장 내에 무단으로 진입을 해서 아이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불미스럽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차량에 그 법무부 출입국이라는 것 자체가 부착이 안 돼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는 거고 아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법 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왜 감추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법무부 차량을 내부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 차량 내에도 쇠창살이 되어져 있고 차량 자체가 감옥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국인 보호소에 갔을 때도 외국인 보호소가 이중으로 된 예, 예. 쇠창살이 분명히 네. 다 설치되어져 있는 걸 보고 경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 내에도 그걸 있는 걸 보면서 와. 야 이게 과연 이게 보호의 목적일까? 이게 범죄도 아니고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서 제가 좀 경악을 좀 했었죠. 예.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지역에서 그 필리핀 교회에 경찰이 난입해가지고 또 단속을 한 그건 이제 뭐 어떤 종교의 자유 침해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주 지역 또 제조업 사업장을 단속할 때 남성 단속반이 여성 노동자 목을 조르고 소위 말하는 헤드록을 하는 그런 영상이 이제 퍼져가지고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남양주였죠. 그때 태국 음식점 개소식인가요? 예, 그때 이제 음식점 개소식을 하는데 거기 쳐들어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단속해서 또 무리를 빚은 적이 있고 또 저기 광주에서는 베트남 이주민 결혼식 필요 현장을 또 급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끊이지 않는 어떤 반인권적인 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미등록 이주 노동자, 미등록 이주민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 이제 이런 단속 때문에 잡혀서 쫓겨날지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볼 때 현재 미등록 이주 노동자 정책 이라는 게 있는지 예,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아마 법무부 출입국에서도 본인들도 알아요. 이 단속에 의해서 미등록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라는 걸 좀 알고는 있을 텐데 네, 예. 그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하기 앞두고 2003년에 좀 한시적인 그 유예 조치를 취했었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뭐 한 15만, 20만 대 막 이러다가 이제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40만 대가 넘어섰는데 지금 요 시점에 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전면적인 네. 합법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끔 한 이후에 그리고 현행에 지금 이제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 단기 순환이라든가 비숙련의 예. 지금 이제 제도적인 이런 한계로 인해서 지금 붕괴되어져 있는 제도를 재정비할 그 단계다. 예. 두 가지가 같이 가야겠죠. 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합법화해서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한 이후에 제도적인 정비를 갖추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비숙련에서 숙련으로, 단기에서 이제 장기로, 그리고 이제 순환에서 이제 영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서 이제 외국 인력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바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입니다. 네. 이거를 빨리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해소 방향이 없고 계속해서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는. 네. 뭐 전에 이제 그 일본이 산업연수생제도 네. 끌고 가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바뀌었죠. 네. 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시점에서 뭘 했었냐면 그 사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이제 처벌, 예. 벌금을 취하면서 이제 그 미등록을 줄이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만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예. 사업주들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면서 뭘 했냐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특별 체류 허가를 줬어요.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미등록이 10만 대도 안 되게끔 굉장히 확 줄어버린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빨리 뭐 미등록 체류자를 합법화한다라는 건 무슨 뭐 법 개정을 하는 뭐 그럴 필요성은 없고 지금 이제 출입국관리법 내에 분명히 이제 그
특별 체류 허가라는 것 자체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40만 대가 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조속하게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제도권 내에 흡수하고 예. 그 이후에 제도적인 어떤 그 구축을 해야만 예. 지금 가장 그것이 좋은 시점이다. 만약에 이걸 놓치면 저는 결국에는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책도 내셨잖아요. 네. 책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의 제목은 뭐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아,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림자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이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처음에 2003년에 마속가구단지 들어갔을 때는 10년 된 친구를 보고도 야, 너 굉장히 오래됐다. 네. 제가 23년에 다시 가니까 30년 된 친구가 있더라고요. 미등록으로요? 네. 네. 그 친구가 30년 동안 한국에서 어떤 생활과 어떤 것들을 겪어왔을까. 그 정도면 나라에서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의 얘기들을 좀 듣고 싶어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회 이주 노동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그걸 이제 좀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뭐 책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아서 책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한국 사회의 이주 노동의 역사를 다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이주 노동의 역사 그리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저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비자 없이 체류 자격 없이 살아가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여기 살고 있다인데요. 저도 여기 살고 있고 또 수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등록이든 아니든 비자가 있든 없든 또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든 간에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같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미등록이라고 해서 뭐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해서 없는 존재 내지는 차별을 받아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반성하고 한국 사회가 보다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